케이스 5번 이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 5번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설립하면서 취득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기존에 있는 회사를 인수. 그래서 기초 케이스에서 이게 이제 유일하게 설립이 아닌 기존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케이스고, 예. 그럼 이제 설립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지분율만큼 납입하기 때문에 딱 우리 이제 지분율만큼 납입해서 이제 돈을 더 납입하거나 덜 납입할 수가 없죠. 그 말은 이제 설립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대가 차익이 이제 발생할 수가 없는데 기존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싸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사고 팔고 할 때는 파는 사람이 더 좀 약간 이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영업권이 생기는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좀 더 비싸게 산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회사를 좀 비싸게 취득한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기초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 5번에서는 좀 이제 싸게 사는 경우를 이제 케이스 5번으로 만들어 봤어요. 좀 싸게 살 때 그 싸게 사는 그만큼을 우리는 이제 영가매수 차익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중급 과정 가면은 기존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영가매수 차익 말고 비싸게 사는 영업권이 발생하는 케이스도 나와요. 이제 뒤로 갈수록. 지금은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진 않지만 싸게 샀다. 이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까지 설립해서 취득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정리할 때 투자, 자본, 투자대가 차익, 투비, 회계 처리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회사를 살 때는 데이터를 정리할 게 조금 더 필요해요. 페어 밸류 차익, 상가액, 미상각 잔액. 얘를 먼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지분법을 한다,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사업결합의 이제 사업결합의 하나의 이제 하나인데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하면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한다, 아니면 종속기업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회계에서는 그 사업을 취득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30%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의 사업, 즉 자산부채를 30% 취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이게 30%가 아니라 0.0003%, 뭐 그 정도 취득할 때는 사업을 취득하는 걸로 안 봐요. 뭐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그 회사의 주식,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에 속하는 이 주식을 취득하는 걸로 보는데 어느 정도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 이상의 이제 저희가 영향력이 있으면은 그 회사를 취득하는 거를 사업, 그 회사의 사업을 취득하는 걸로 본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회사의 자산이랑 부채를 취득하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사업결합으로 봐요. 이에 대한 기준서가 있어요. 사업결합 기준서에.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이제 지금 케이스는 제가 이렇게 30% 취득하는 걸로 이제 케이스를 만들었죠. 10만 주에 3만 주, 30%를 취득한다. 그러면은 이게 유의적인 영향력이 이제 있다고 지금 저는 이제 가정하고 이제 사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회사의 자산이랑 부채를 30% 취득하는 거다. 근데 사업결합 기준서에는 취득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자산이랑 부채 취득 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딱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럼 보세요. 20년 1월 1일에 요 3만 주를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는 30%를 취득하는 건데, 그 시점, 저희가 취득하는 시점에 자본은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근데 이 7천만 원이라는 건 제가 이제 사례로 자산이 2억이고 부채가 1억 3천이면은 자본 7천만 원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 사업결합 기준서에는 우리가 취득한 이 회사의 자산이랑 부채를 30%만큼 취득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 정보, 자본 7천만 원, 자산 부채 2억, 1억 3천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다트든 아니면 회사로부터 입수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확인한 거죠.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재무제표는 북밸류예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제 두 개 표시되어 있는 밸류, 북밸류. 북밸류에는 장부 가치라는 거죠. 재무제표라는 두 개 반영된 가치. 근데 사업결합에서는 장부 가치가 아니라 공정 가치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회사의 지분율을 30% 취득해서 사업결합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지분법을 이제 한다. 그럼 그럴 때 이 자산이랑 부채 중에서 장부 가치랑 공정 가치가 차이 나는 거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보통 PPA라고 하는 거죠. PPA. 그러면은 기준서에 따라서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중에서 공정가치랑 장부가치가 차이가 나는 거를 일단 이렇게 이제 사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사례로. 우리가 최초 취득한 20년 1월 1일 시점에 이 자산과 부채 중에서 페어밸류랑 북밸류 차이 나는 거. 4,800인 거죠. 4,800. 그럼 이 4,800만 원은 저희가 얘를 취득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취득한 회사가 결산을 할 때마다 이 기계장치는 여기 재무제표 이제 북밸류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겠죠. 2천만 원, 내용연수 10년, 200씩 상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서 얘를 페어밸류로 평가해보니까 4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수당한 얘네들은 자기네 재무제표, 북밸류 기준으로 향후에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사업계약 기준서에 따라서 이 페어밸류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죠. 최초의 취득 시점에도 차이가 나지만 감가상각에서도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은 얘 기준 상각액을 각각 계산해서 차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피곤하다. 실제 차이 나는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상각을 해서 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토지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죠. 예. 4천만 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상각은 없다. 근데 이제 기계장치 같은 경우를 보세요. 최초 취득은 20년에 요 북밸류 2천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만큼 상각하겠죠. 내년 10년. 근데 페어밸류로 하면 400만 원을 상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원법 할 때는 200만 원만큼 추가적으로 상각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얘는 뭐 때문에 인식했을까? 얘는 연법에서 부채. 우리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 토지랑 기계장치를 이만큼 더 업을 했잖아요. 4천만 원, 2천만 원. 얘는 세무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취득한 원가, 취득 원가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법인세 계산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만큼 업한 거는 세법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 인정을 안 한다. 유보가 되는 거죠, 유보. 지금 지금법을 설명하면서 세무조정이나 이제 요거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좀 이제 거의 결론만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따로 이제 이연법인세 쪽에서 이제 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계에서는 자산을 잡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 안 하니까 얘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죠. 일시적인 차이인 거죠. 얘는 처분되거나 상각이 다 끝나면은 나중에 입금사 및 유보로 저희가 반대로 이제 소득 처분이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입금산입이라고 해서 뭔가 과표를 늘린다. 나중에 법인세를 더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6천만 원에 대해서 회사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업한 거 6천만 원은 나중에 입금산입으로 과표를 늘려요. 나중에 법인세를 더 내게 된다. 현재 시점에서 나중에 늘어날 법인세는 지금 시점에 이연법인세 부채로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과표를 늘려 6천만 원에 현재 법인세율 20%, 1,200만 원만큼은 나중에 더 낼 법인세, 지금 시점에 부채로 잡는 거예요. 얘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얘는 나중에 이제 따로 요 토픽 가지고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보세요. 얘는 요 추가적으로 인식한 2천만 원만큼을 10년 동안 생각해야 되니까 이만큼이고 지금 20년 1월 1일에는 나중에 법인세를 늘릴 게 6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첫 해 말에는 200만 원만큼 줄었죠. 그러면 보세요. 첫 해는 이만큼인데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밸류 국밸류 차이가 줄었다. 첫 해 말에는 이거에 대해서 20%. 이만큼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죠. 이연법인세 부채가 40만 원만큼 줄었잖아요. 부채가 줄었으니까 플러스 효과. 이렇게. 첫 해가 지났을 때는 160만 원만큼 페어밸류 차이가 줄어든다. 그럼 첫 해에는 4,800만 원만큼 차이가 났지만 첫 해 말에는 이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또 이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최초에 발생한 페어밸류 북밸류 차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도별 상각, 이 두 개가 있어야지 특정 시점별, 연도 말에 페어밸류 북밸류 차이의 잔액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항상 투비값을 계산해야지 되잖아요. 특정 시점에 지금법 주식의 투비값. 지금까지는 설립 취득만 했기 때문에 북밸류 자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결합 기준서에 따라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첫 해에는 북밸류 자본은
페어밸류, 북밸류 잔액. 지금까지 첫째 말에 4,104에 두 번째 말에 4,480 이렇게. 지분율은 계속 30%다. 이거 보세요. 이제 추가되는 차익을 계산할 때 최초 취득인데 기존 회사 인수하면 30% 취득했다. 예. 영영. 북밸류 자본은 예. 페어밸류, 북밸류 차이는 예. 이렇게. 진변금액은 이렇게. 3,540만 원만큼 가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얻었는데 2천만 원만 주고 샀다. 싸게 산 거네. 매수 차이. 얘는 명백하게 그냥 이득이 난 거다. 이렇게. 그럼 처음에 돈 주고 산 거 얼마? 2천만 원. 이 연가매수 차익이 실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지원법 이익이라는 개정을 쓰거든요. 이거 주시. 트루. 첫해 말에. 우리가 취득한 회사에서 저희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입니다. 1억입니다. 하고 재무제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당기순이익에는 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반영되어 있다? 200만 원만 반영되어 있겠죠.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200만 원만큼 더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줄어들어서 법인세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고려하면은 이만큼 더 손익을 조정해야 된다. 얘는 북밸류 당기순이에요. 얘는 북밸류랑 페어밸류 당기순이익의 차이. 예. 여기다가 지분을 곱해야 되는 거죠. 증거 정의는 첫해. 두 번째도 이건 뭐 나중에 뭐 지분의 변동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첫 해만 이제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다 일치가 된다. 사업결합. 이 당기순이익은 무슨 당기순이익이다? 북밸류 기준 당기순이익이다. 근데 우리는 사업결합에 따라서 공정가치로 우리가 손익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가상각, 추가적으로 우리가 연법인세 부채의 변동을 계산해서 예, 법인세 비용이 줄어드는 거, 예, 얘까지 반영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케이스 5번입니다. 케이스 5번.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첫 번째 케이스. 케이스 5번 여기까지 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